사랑의 샘 병아의 소리 뉴질랜드 뉴스를 전하는 KCR의 임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8월에 코로나19 속보 방송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아주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삶을 변화시켰죠. 저희 방송국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플라넷 FM 104.6 FM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다 지난 2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뉴질랜드 뉴스를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그 플라넷 FM 방송국이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개보수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유튜브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재택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2월부터는요, 정상적으로 다시 예전처럼 유튜브로 뉴질랜드 뉴스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27일 KCR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던 총리가 악천후로 회양한 후에 어제 무사히 남극에 도착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스콧 베이스의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극을 방문했는데요. 맥머드 사운드에 착륙했고 그리고 스노우 차량을 통해서 스콧 베이스로 이동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남극에서 키위들이 수행하는 연구, 환경보호, 보존과 운영을 직접 목격하고 얼음 위에서 작업하는 어려움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총리는 또한 향후 50년 동안 허브의 미래를 보장할 스콧 베이스의 약 3억 4,400만 달러 재개발을 위해서 예비 작업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여행 경고를 업데이트했는데요. 현재 해당 국가에 있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출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나야 마우타 외무장관은 구금과 폭력 시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무장관은 이란에서 임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경우에 정부가 대사관 및 기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란 방문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란 위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은요, 이란의 영사 지원을 제공하던 뉴질랜드인들이 현재는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록슨 국민당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단체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던 총리가 주말에 웰링턴 중심 업무지구에서 한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모습이 포착된 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록스는 좋은 예로는 버트빈 모티베이션, 데이비드 레텔의 그룹과 푸드뱅크로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종류의 단체들의 사회적 투자 방식을 통해서 정부는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록스는요, 단체들에게 기부함으로써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NZ 은행이 뉴질랜드 집값이 지난해 말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보다 18%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들 집값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죠? 이는 지난달 예상했던 하락폭 15%보다 3%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ANZ 경제학자들은 월간 부동산 포커스 책자에서 주택시장 예측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국내외 시장 상황을 볼 때에 가격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상하는 집값 하락폭이 18% 정도지만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하락폭은 더 가파를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는 27%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집을 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마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동산 가격의 하락 원인으로는 소비재 물가가 오른 데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인구는 12,700명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21,2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감소한 것이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평균 94,800명이 증가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terest.co.nz은 2018년 인구조사에서 평균 가구 점유율을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12,700명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4,885채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추가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약 37,614채의 신규 주택이 완공됐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32,729채의 주택 공급이 과잉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26,650채의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총 59,379채의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지난 2년 동안 순인구 손실은요 19,000명이었고요. 신규 주택 공급이 인구주도 수요 대비 35,386채로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뉴질랜드 통계청의 수치에 따르면 전국 인구 증가율은 연간 0.2%로 떨어졌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한 반면에 노스랜드와 또는 캔터버리의 쉐일린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포 매트릭스의 수석 경제학자 브래드 올슨은요, 뉴질랜드의 인구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구 감소를 보인 지역이 실제로 5곳이 있었는데요. 이는 가장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연간 인구 성장률 수치는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낮았다고 해요. 작년에 0.4% 성장률보다도 낮았습니다. 이로써 올슨은 뉴질랜드의 인구가 계속 이동함에 따라 비즈니스들은 특히 대도시에서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에서 훈련 중인 사람들 중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년 동안 현역과 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극단주의에 대해서 16건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16건의 조사 중에 얼마나 많은 극단주의의 증거들을 발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채용 과정에서 취소된 구직 신청과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일부 조사들에서 알려진 것은 정신건강 지원 제공, 개인의 행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관리, 군규율법에 따른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한 남성은 우익 단체인 도메인 무브먼트와 액션 질랜디아의 일원이라는 혐의로서 군법 회의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7원 1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5원 4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8원 88전입니다. 이로써 오늘 10월 27일 뉴질랜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 그 2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왜 KCR 뉴스는 정해진 시간에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희 KCR 방송국은 모든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본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시간에 녹음을 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창밖을 보니까 아주 햇살이 좋습니다. 이런 날은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로써 10월 27일 KCR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